안녕하십니까. 92세 현역 의사 김성훈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감옥이 되어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버겁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으며 마트에 가는 것조차 꿈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노인성 질환의 80%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며 이는 나이 탓이 아닌 젊었을 때부터의 관리 소홀 결과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박영수님도 낙상 후 불과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거동이 힘들어지셨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리 힘을 지키고 건강해질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이 영상이 지금 당신께 꼭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김성훈이 50년 의사 경험과 92년 인생 지혜를 모두 담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되찾고 나아가 3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는 4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건강하시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게 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던 더 일찍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으신 겁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근거하지만 누구나 오늘 당장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노년을 위한 건강 처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건강한 다리라고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직접 감수한 특별다리 건강관리 책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리 건강의 핵심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저 역시 90이 넘은 나이지만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영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계단에서 넘어진 후 그의 다리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에 부쳐 결국 기저귀를 차야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와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운명이려니 체념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속는 셈 치고 알려주신 운동을 매일 따라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손주 녀석을 번쩍 들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박영수 씨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고 또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는 아주 간단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팔에 도움 없이 오직 다리 힘으로만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해도 좋습니다.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프다면 즉시 멈추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놀랍도록 강화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벽 짚고 스쿼트입니다. 등을 벽에 편안하게 기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동작입니다.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30초, 1분까지 도전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잡고 바로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각각 5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 나이가 벌써 80인데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확실히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근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7세 이금자 할머니는 몇 년 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와서 거의 누워만 지내셨습니다. 가족들조차 이제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운동들을 매일 병상에 누워서 그리고 앉아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개월 만에 혼자서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에 찬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르신,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심지어 뇌 기능까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걷기만큼 좋은 치매 예방약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것은 저희 50년 의사 생활을 통한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잊고 있었던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발이 자주 붓거나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시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84세 김정희 여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 그녀는 서서히 다리가 붓고 밤이면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지라며 애써 넘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은 우연히 제가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의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다리 혈관에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여사님은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려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젠 좋아하던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조차 힘에 부치니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혈액순환 개선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 여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지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여러분께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이용하여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떼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 다리에 정체되어 있던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습관처럼 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때 물에 굵은 소금 1001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부기를 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쌓인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족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숙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루 3번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쿠션이나 베개를 2에서 3개 정도 쌓아 다리 밑에 받쳐줍니다. 이때 다리가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15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과 체액이 심장 쪽으로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어 붓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넷째, 매일 아침 저녁 다리 마사지하기입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종아리 근육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누르기보다는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특히 목욕 후에 몸이 따뜻해졌을 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정희 여사님도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퉁퉁 붓던 발목도 몰라보게 가늘어졌고 늘 얼음장 갔던 발도 이제는 따뜻해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손주 녀석 손을 잡고 공원을 같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간 의사로서 다리 혈액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수천 건 이상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그러나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치하면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에는 보기 흉한하지 정맥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심부정맥 혈전증, 심지어는 피부 괴사로 이어지는 당뇨성 족부 병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기에 이러한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것과 같은 적절한 관리를 꾸준히 해주었다면 80% 이상의 사례에서 충분히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거나 적어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다리에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심장도 건강하고 뇌 기능도 활발해지며 심지어 피부에 윤기가 돌고 안색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김정희 여사님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마치 마법처럼 온몸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혈액순환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지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낮 동안에 에너지가 넘치며 기분까지 상쾌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다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은 제가 의대생 시절부터 가슴 깊이 새겨온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7살 최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그건 밥이 아니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사셨죠. 젊어서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탈도 없었지만 이른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결국 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안타깝게도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의 수술보다는 먼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최 선생님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 내 무릎 아픈 것이 내가 고기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제 간곡한 설득에 결국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체중은 무려 8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더 이상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1년 후 그는 은퇴 전에 즐겨 찾던 동네 뒷산 등산 모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 건강,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연골, 인대 등 다리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조직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충분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등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등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과 두부, 달걀, 그리고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잔멸치, 뱅어포,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정어리, 꽁치 등 우유 및 유제품 치즈, 요거트 등 짙은 녹색 잎채소 케일, 브로콜리 등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공급원이지만 식품으로는 연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은 관절염과 같은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이러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들이 바로 최고의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 시금치,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그리고 고구마, 호박, 당근과 같은 주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무지개 색깔 식단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하얀색 양파처럼 말입니다. 음식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리 다리 건강을 위해 가급적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자, 빵,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튀김이나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와 디저트,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그리고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체중을 증가시켜 다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마가린, 쇼트닝, 인스턴트 식품 등은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므로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음식은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 요리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며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흰 밀가루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 허브차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너무 급격하고 엄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보다는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콩이나 두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매일 아침 식탁에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추가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병철 씨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와 같은 생선과 나물 반찬 위주로,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채소 수프처럼 가볍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제철 과일을 즐겨 드셨고, 커피 대신 매일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한두 주는 입이 심심하고 예전 음식들이 너무 그리워서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딱 2주 정도 참고 견디니 신기하게도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의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단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개운해서 좋습니다. 이것이 3개월 후 그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관찰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가진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더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다리 관절의 문제, 예를 들어 통증이나 부종, 뻣뻣함 등이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이 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참여했던 한 연구에서 9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그분들의 식탁이 컬러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음번 식사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조은히 바꿔나가 보십시오. 단 6개월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최병철 씨처럼 통증 없이 가뿐하게 산을 오르는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놀랍도록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평소의 생활 습관이 나쁘다면 다리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도 나머지 23시간 동안 다리의 해로운 습관을 반복한다면 운동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순희 여사님 81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여사님은 평소 좋아하시던 TV 드라마 시청과 독서로 소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지내셨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언제부턴가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운동이라고는 담쌓고 살았지만 딱히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 데 없이 잘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편하게 쉬기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다리도 저리고 허리까지 아픈 걸까요?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할 경우 활동적인 노인에 비해 근육량이 무려 30%나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Use it or lose it는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중력에 대항하여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능이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제 다리는 다시 건강해지기 틀린 건가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집 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건강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한다면 하루 30분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마저 상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 여사님은 이 조언을 들으신 후 거실 시계 옆에 30분마다 일어나 걷기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놓고 알람까지 맞춰가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무심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아있는 자세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뼈와 관절, 근육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하고 체형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펴며 양쪽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 여사님은 다리를 꼬려는 습관이 불쑥 나올 때마다 양발 바닥에 붙이기라고 속으로 되뇌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셋째, 편안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이는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 허리에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보기에는 예쁠지 몰라도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은 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가락 공간이 넉넉하고 발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기능이 좋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발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발 가게에 가서 정확한 발 사이즈를 측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여사님은 외출할 때마다 멋을 내기 위해 신으셨던 불편한 구두 대신 발이 편안한 워킹화로 바꾸셨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다리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20분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 명상,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친구와의 유쾌한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정순이 여사님께 이러한 조언들을 해드렸을 때 그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속는 셈 치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생활 습관 개선법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정 여사님은 예전에는 5분 걷기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집 근처 공원을 10분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다리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허리 통증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함께 걸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치료나 비싼 운동 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을 바꾼 것만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나이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노력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꾸준히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안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4가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광경 중 하나는 젊고 건강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다가 70대, 80대가 되어서야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와서 뭘 너무 늦었어요 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 5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하더라도 우리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보답합니다. 물론 30대, 40대에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70대, 80대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92세인 저 김성훈도 매일 아침 이러한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도 매주 환자들을 진료하고 건강 강연을 다니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해낼 수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꾸준한 근력 운동, 원활한 혈액순환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꼿꼿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92년이라는 제 인생의 경험과 5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며 얻은 생생한 결과이자 확신입니다. 세월의 흐름, 즉 노화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리 건강이 악화되고 활동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1년 후 혹은 몇 년 후에 그때 그 영상을 봤을 때 바로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의 말이 바로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조금 더 일찍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실천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부드럽게 100번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5분씩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십시오. 매 끼니마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개, 생선 한 토막이라도 좋으니 단백질과 칼슘을 꼭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2에서 3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다리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가 여러분 노후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은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외출조차 꺼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 다리 근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면 근육은 더욱 강해지고 몸에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몸에 활력이 넘치면 더욱 움직이고 싶어지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 중에 78살 이상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유증과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지난 5년간 거의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번번이 거절해야 했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함께 놀아주기는커녕 앉아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깊은 우울감까지 느끼고 계셨지요. 그런 그녀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들을 지난 6개월간 정말 눈물겹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마트까지 혼자 걸어서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려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 짓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찻집에 가서 수다도 떨고 손주 녀석들과 놀이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잠재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넘었더라도 우리의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굳은 결심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저의 92년 인생과 50년 의사로서의 모든 경험을 걸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경험과 변화를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